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교육학 박사 안성호입니다. 경찰직, 소방직, 7급 등은 이미 영어 시험은 검정시험제로 바뀌었죠. 그러나 9급은 여전히 영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검정시험 제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토익이나 GTLF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9급 준비라는 수험생들은 2025년 인사혁신처에서 2번에 걸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토익 유형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영어시험, 그러니까 2023년까지의 영어시험이 약 50%가 바뀌죠. 벌써 2024년 올해 시험 문제는 2025년에 바뀌는 문제가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2024년에 봤던 문제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공무원이 되고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무원이 되려면 99%가 영어가 돼야 됩니다. 영어가 되면 99%는 공무원이죠. 저는 미국에서 다년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왜 미국은 선진국일까? 왜 미국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국가일까? 늘 생각했죠. 바로 그것은 공무원이 바로 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으로 가지 않고 노량진에서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꼭 되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국가가 바른 국가, 바른 나라로 안내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명쾌하게 바른 길로 제시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에게 배운 제자들이 벌써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7,2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했고요. 그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굳게 믿는 바를 가지고 자, 지금부터 2024년 3월 23일 날 실시했던 국가직 기출문제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2025년부터 자, 영어 시험이 바뀌죠. 바뀌는데 토익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Test of English as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죠.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적 의사소통을 말하죠. 국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공무원이 되는 여러분들은 공무원에 관련된 의휴하고 공무원에 관련된 직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공무원에 관련된 의휴하고 직무에 관련된 의의를 바로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도 공무원에 관련된 의의와 직무와 관련된 의의를 주로 공부를 하면서 문법, 즉 쓰기 문제도, 그 다음에 독해 문제도, 그 다음에 생활영어 스피킹 문제도 우리들은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2024년도 올해 3월 23일 날 실시했던 국가직 그리고 6월 22일 날 보았던 지방직이 이미 토익 유형의 문제가 많이 접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봄으로써 내년에도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유튜브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던 2025년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휘는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는데
자, 언어 공부를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화라 그랬죠? 자, 언어가 문화고 문화가 인간이고 인간이 바로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문화입니다. 그네들의 문화는 상업 장사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네들은 상업 장사이고 그네들은 기독교 문화다. 그리고 그네들은 전쟁 스포츠 문화이고 그리고 그네들은 이동 문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어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언어다 보니까 외국어다 보니까 어휘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의 어휘의 특징은 접두사가 발달되었고 그 다음에 어근이 발달된 언어이고 그 다음 어미, 전미사가 발달된 언어죠. 접두사, 어근, 전미사로 이루어진 영어가 약 60%입니다. 영어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두사, 어근, 전미사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약 400개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접두사, 어근, 전미사가 약 400개 정도로 이루어졌고 400개 정도를 알고 있으면 언어를 60%를 여러분들은 영어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라틴계 사람들에게 영국은 라틴계 사람들에게 약 1000년 동안 정복을 당했습니다. 약 50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리우스 시저 들어봤죠? 줄리우스 시저 계통, 그 다음에 프랑스 계통의 사람들에게 1000년 동안을 정복을 당했죠. 그러면서 많은 외래어들이 영국으로 들어오는데 그 라틴계의 특징이 바로 접두사, 어근, 전미사가 발달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알아야만이 바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마인드셋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셋. 마음속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결정하겠죠.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카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CO는 우리나라 말로 같다란 뜻이죠. 그 다음 PY는 우리나라 말로 만들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CO는 접두사로서 같다의 뜻이고 PY는 어근으로서 만들다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같이 만들다. 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니까 우리나라 말로 복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마인드셋, 마음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COM 금방 했던 대로 같다의 뜻이죠. 그 다음 PAN. 자, 팬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빵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자, 같이 빵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손님이 되겠죠. 동료가 되겠죠. 친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같이 빵을 만드는 곳, 그래서 회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 400개 정도만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단어 60%는 정복이 된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어의 문화는 왜? 문화를 알아야만이 언어를 아는 것이니까 상업 장사문화다.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는 농사문화죠. 농사문화다. 농업을 짓는 사람들은 윗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일을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업문화이면서 유교문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문화다 보니까 우리들은 존칭어가 발달됐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영어는 상업 장사문화하고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개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평등이 중요해서 존칭어가 없다. 그래서 영어는 상당히 쉽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휘를 공부를 하는데 마인드셋을 가지고 접두사, 어근, 전미사 공부를 하라 라고 제가 금방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네들은 금방 상업 장사 문화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상업 장사 문화의 특징은 신속하고 정확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속하고 정확함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래서 바로 그네들은 숫자가 늘어났죠. 바로 수가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수를 만들어냈죠. 그네들은 장사를 하면서 지중해 근처에서 장사를 하면서 아라비아 사람들의 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신속 정확하게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자, 신속 정확하게 거래를 하려면 그네들은 반복함을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마디 말을 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죠. 아주 영어의 독특한 습관입니다. 왜냐?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말해주겠어요? 라고 반복을 하다 보면 그만큼 신속 정확함이 지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말해놓고 또 한 번 말하는 습관이 그네들은 아주 독특하더라. 그래서 유사한 말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이 금방 제가 여러분 유사하죠? 유사하다라는 표현, 우리나라 말로 같다라는 표현, 같은 표현을 많이 해주더라. 그래서 영어는 같다라는 표현에, 즉 같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me too 할 때 여러분 too, 나도 같은데 들어봤어요? also, 이거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as라는 단어 같다입니다. and라는 단어도 같다죠. of라는 단어도 같다이고요. that도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격전치사 동격 접속사입니까? 등이 접속사입니까? 등자가 같을 등자 아닌가요? 이 단어 여러분들 as 원급에 쓸 때 여러분들 영어에서 이 단어가 같다라는 뜻 아닙니까? Tom is as tall as John. 그래서 자, 탐하고 자는 같다, 키의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같다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모르면 영어는 못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단문 빈칸은 9급과 7급을 혹은 9급, 7급 전에 7급 있었을 때요. 그 다음에 9급에서는 지방직과 국가직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단문 빈칸 문제가 의 문제로 나오는데 이 의 문제의 특징은 반드시 두 문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문장하고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문장이 서로 유사하다. 왜? 한 번 더 반복을 해준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게 영어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What is article? There is continuity and connectedness. 도대체 영어의 글이 뭐냐? 그것은 반드시 연속이 되고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보세요. 분명하게도라고 말해놓고 어떤 면. 자, 언어의 어느 측면의 어떤 것도 라고 말하고 있죠. 어느 과목의 어떤 면도 홀로 stand,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과목의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라는 것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서로 같이 존재한다.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앞에 부분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쪽 부분은 서로 존재한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영어로 뭐랍니까? 인터라 그러잖아요. relate라는 단어 정답이 3번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international 국가 간에 서로의 국가. 그래서 여러분 international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interrelated.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라는 단어만 봐도 바로 정답이 3번 이렇게 나가겠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연속이 되고 연관이 된다. 1번에 distinct라는 단어, 여러분 dis라는 단어가 마이너스입니다.
distinct,가 찌르다죠. 마이너스로 찌르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별개라는 뜻이죠. 또 dis가 나왔습니다.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total한 단어가 여러분들 이 단어 찢어버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곡되다. 부정적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부정적으로 비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곡되다는 뜻이고 independent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1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꼭 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no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no하고 not을 구별해 보아라 라고 말하면 no하고 not을 구별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시간 드릴 테니까 no는 칠품사로 뭐입니까?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not은 칠품사로 뭐입니까? no하고 not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것부터가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죠. 자, 여러분들 not은 칠품사로 부사이지만 no는 칠품사로 형용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형용사다 보니까 no라는 단어는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동사가 되죠. 그럼 no라는 단어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은 no라는 단어를 딱 없애고 밑에다가 어떤이라고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를 쓰시고 동사에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자, 어떤 논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no는 n하고 o의 결합이죠. 바로 n이 not이고 o가 이렇게 하면 a가 되고 any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not any가 되죠. 자, 그러면 any는 여러분들 어떤이라는 뜻이니까 형용사죠.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고요. not은 금방 부사라겠죠. 영어에서 부사는 누구 수식합니까? 동사 수식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전에 서울대학교 본고사 있을 때 서울대학교 본고사는 반드시 영어를 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라고 했는데 보통 11점 아니면 15점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no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번역을 하겠죠. no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도 동사 아니다라고 반드시 번역해야 됩니다. 자, 제가 번역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에서는 동사 중심 언어니까 stand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영어에서는 이 단어는 이다란 뜻이고 있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명사도, 자, 어느 과목의 어떤 면도, 어떤 명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니까요. 있지 않습니다. 홀로. 언어적 측면이라는, 즉, 자, 학습 면에서 혹은 가르침 면에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viewing, and visually representing all 그랬죠. 듣거나 말하고 읽고 쓰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서로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인트로덕션에서 공무원 시험 문제 변화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언어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번을 풀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2번부터 쭉쭉 풀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